여객선 8척, 항공기 11편 결항. 전국 대설특보. 12월 4일 휴대폰이 거칠게 진동하며 재난 문자가 화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눈폭풍을 겪어온 제겐 거대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예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 걱정과는 다르게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기 위해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스스로 눈을 쓸어내던 주민, 도로를 살피며 움직이는 상인. 그 누구의 지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제 역할을 알고 있었죠. 이 나라의 제설 시스템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도시 시스템 엔지니어인 한 외국인은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나라,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다. 기술이 길을 열고 사람이 도시를 지켜낸 감동적인 이야기. 한국이 눈앞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그 진실이 공개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만세 댓글을 달아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앤드류 콜린스입니다. 올해로 67살이 되었죠. 지난 30년 가까이 북미와 유럽의 도시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특히 겨울철 제설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다뤄왔어요. 2025년 12월 초,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 목적은 명확했어요. 한국의 겨울 도로 관리 시스템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체계적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12월 4일 새벽 3시, 호텔방에서 한국기상청의 발표를 확인했습니다. 강설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보에 따르면 오후부터 밤 사이 눈이 내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서울시 도로관리 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새벽 5시, 서울시는 이미 사전 제설 1단계를 가동했다는 공지가 떠 있었어요.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본 적이 있지만 예보 발표 후 2시간 만에 움직인다는 건 상당히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새벽 6시 한강대교 인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제설차 2대가 염수를 뿌리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직 눈은 한 송이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리 난간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아직 눈도 안 왔는데 벌써 뿌리네요. 옆에서 조깅을 하던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방적 제설이라고 합니다. 눈이 오기 전에 미리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도로 표면에 얼음이 생기는 걸 막는 거죠. 그 남성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뛰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제설차를 바라봤어요. 3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도 이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서울시 도로환경관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어요.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관제실 문을 열자 거대한 스크린 여러 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화면마다 서울 곳곳의 도로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담당자 김 과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주요 도로에는 약 800개의 온도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는 1200대 정도 운영 중이고요. 저는 화면 속 숫자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도로 표면 온도가 섭씨 0.5도에서 2.5도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저온도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특정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구간에는 자동으로 염수 분사 장치가 작동합니다. 일부 교량과 터널 입구에는 열선도 깔려 있고요.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었어요. AI 기반 예측 시스템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아직 전면 구축은 아니고 일부 시범 구간에서 운영 중입니다. 강남대로 일부 구간과 올림픽대로 몇 군데에서 결빙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명확했어요. 기술 중심의 예방적 대응이라는 철학이 보였습니다. 오전 11시 센터 회의실에서 간단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실무진 5명이 모여 오늘 예상 상황을 공유했어요. 오후 4시부터 강설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시간대와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퇴근 시간대 강설은 언제나 변수였습니다. 토론토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대규모 교통마비를 여러 번 겪었거든요. 제설차는 몇 대나 대기 중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1000대 정도가 대기 상태입니다. 필요하면 추가 투입도 가능합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000대면 상당한 규모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타이밍이었습니다. 눈이 쌓이는 속도와 제설 속도의 싸움에서는 초기 대응이 전부였거든요.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 저는 센터를 나와 광화문 광장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지만 눈은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전 제설, 온도 센서, 자동 염수 분사, 열선 구간, AI 시범 운영. 단어들을 나열하며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겨울을 관리하려는 나라구나. 오후 3시, 첫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잔을 입에 가져갔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아침에 본 그 모든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는지 확인할 시간이었죠.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눈이 오기 전부터 준비하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그저 좋은 계획만 가진 나라일까요? 답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 30분,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광화문 사거리 근처 육교 위에 서 있었어요. 처음엔 소복소복 내리던 눈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5시가 되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퇴근길 차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목 시계를 보니 정확히 5시 15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도로 위 차량들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연쇄적으로 켜지더니 차들이 거의 멈춰섰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광경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경력으로 봐도 이 속도는 심상치 않았어요. 예보보다 훨씬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6시,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늘 퇴근길 완전 난리입니다. 고속도로도 막히고 시내도 꽉 막혔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차선이 주차장처럼 변해 있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대설특보 발령, 서울 곳곳 교통대란, 고속도로 통제. 오전에 봤던 그 체계적인 준비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염수 뿌렸다고 하던데 소용없네요. 기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응시했어요. 기술이 있어도 자연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7시, 겨우 한남대교를 건넜습니다.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올 거리를 1시간 넘게 걸렸어요. 다리 위에서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 저는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찬 공기와 함께 눈발이 얼굴을 때렸어요. 제설차 한 대가 반대편 차선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눈이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 보였어요. 저는 노트에 시간을 적었습니다. 19시 15분, 한남대교 위 정체. 택시에서 내린 건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강남역 근처 호텔까지 걸어가기로 했어요. 눈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도 위에 쌓인 눈이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몇 걸음 걷지 않아 구두 안으로 눈이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발끝을 자극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제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외투며 바지며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프런트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타워를 건넸습니다. 오늘 정말 큰일 났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TV를 켰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폭설로 곳곳에서 교통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었고요. 화면에는 고속도로 위에 갇힌 차량들이 비춰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어요. 아침 5시에 봤던 제설차, 도로환경관리센터의 첨단 시스템, 자동 염수분사 장치.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보다 빨랐어요.
9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긴급 공지가 떠 있었어요. 제설 상황실 운영 중, 제설차 1000대 투입, 주요 간선도로 제설 작업 진행 중. 숫자들은 인상적이었지만 현장의 혼란을 막기엔 부족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하얗게 번지며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문득 토론토에서 겪었던 2019년 폭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어요. 완벽한 준비와 첨단 장비가 있었지만 자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10시가 넘어서 뉴스는 속보를 계속 내보냈습니다. 강남 순환도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도 서행 중입니다. 저는 메모를 이어갔어요. 기술은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습성 폭설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전에 느꼈던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11시,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은 조금 약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도시는 하얀 눈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의문만 남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까요? 내일 아침이 되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준비와 대응은 다르다. 예측과 현실도 다르다. 오늘 서울은 그 차이를 온몸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제설차의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밤새도록 누군가는 싸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2월 5일 새벽 6시 호텔방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도시를 완전히 뒤덮고 있었어요. 하지만 멀리서 제설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호텔 앞 도로에는 이미 제설차 세대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주황색 회전등이 새벽 어둠을 가르며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염화칼슘을 뿌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작업을 지켜봤어요. 운전기사는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밤새 쉬지 않고 돌았습니다. 아직도 갈 곳이 태산이에요. 그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지만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7시, 저는 다시 도로환경관리센터로 향했습니다. 어젯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관제실에는 직원들이 빼곡히 앉아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맞았어요. 밤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지도가 떠 있었어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빨간색은 아직 통제 중인 구간이고요. 노란색은 서행 구간입니다. 저는 화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8시가 되자 뉴스 속보가 떴어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통제 해제, 올림픽대로 정상 통행 재개. 김 과장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집중 투입한 결과입니다. 제설차 1100대가 움직였어요.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빨간 구간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9시, 저는 센터를 나와 한강대교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차가 꽉 막혔던 그 다리였어요. 다리 위는 이미 제설이 끝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쪽 차선 가장자리에는 아직 눈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차들은 조심스럽게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 중간쯤에서 멈춰 섰습니다. 난간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물은 잔잔했지만 주변 풍경은 여전히 겨울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10시, 강남역 근처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큰 도로는 제설이 끝났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곳곳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걸어가다 미끄러질 뻔했어요. 저는 얼른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골목길은 아직 안 치웠나 봐요.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큰 도로만 뚫린다고 끝이 아니구나. 11시 다시 관제센터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정보를 들었습니다. 재결빙 위험 구간 모니터링 중이라는 말이었어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녹은 눈이 다시 얼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기온이 조금 오를 겁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다시 영하로 떨어져요. 김 과장이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눈을 치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오, 센터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실무진 8명이 모여 오후 대책을 논의했어요. 교량과 고가도로 구간에 염수 추가 살포가 필요합니다. 열선 구간 점검도 다시 해야 합니다.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젯밤의 혼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저는 센터를 나와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TV에서는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서울시는 오늘 오전 주요 간선도로 제설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여전히 제설이 진행 중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국밥을 떠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습니다. 2시, 다시 거리로 나왔을 때 햇빛이 조금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도로 위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늘진 곳은 여전히 얼음처럼 딱딱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어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긴장이 됐습니다. 3시,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설차를 또 만났습니다. 이번엔 작은 차량이었어요. 골목길을 천천히 돌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아직 미끄러운 데가 많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추운 날씨인데도 말이죠.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시작된 복구 작업, 주요 도로의 통제 해제,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골목길의 눈, 그리고 다가올 재결빙의 위험. 문장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복구 속도를 높였지만 완벽하진 않았어요. 혼란을 막지는 못했지만 회복을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패도 성공도 아니었어요. 그저 진행 중인 싸움이었습니다. 12월 6일 아침 7시, 저는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의 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했어요. 이제 산악 지역이 궁금했습니다. 버스는 경춘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9시, 홍천 휴게소에서 잠시 멈췄을 때 기온을 확인했어요. 영하 5도였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추웠어요. 휴게소 주차장에는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어요. 10시 30분, 인제군 어느 산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고 했어요. 저는 마을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마침 제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 남성이 노란 로더를 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차올라 걷기가 쉽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취재 중인 앤드류 콜린스입니다. 로더에서 내린 남성은 두꺼운 장갑을 벗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은재입니다. 63살이에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제설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악수는 단단했어요. 은재 씨는 로더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 기계로 눈을 밀어내는 겁니다. 산길은 일반 제설차로는 안 돼요. 경사가 급하고 길이 좁거든요. 저는 로더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앞쪽에 달린 날이 묵직해 보였어요. 11시, 은재 씨와 함께 고갯길로 올라갔습니다. 로더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앞에 쌓인 눈을 밀어내며 길을 만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여기는 적설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40cm 넘었습니다. 서울보다 2배는 많아요. 은재 씨가 대답하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로더는 커브길을 조심스럽게 돌았어요.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은재 씨는 로더를 멈췄습니다. 앞쪽 도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보이시죠? 저 구간은 자동 염수 분사 장치가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옆 기둥에 작은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저게 자동으로 작동합니까? 네, 온도 센서랑 연결돼 있어요. 영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염수를 뿌립니다. 저는 로더에서 내려 그 장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였어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도로 표면에 얼음층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있으면 눈 치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얼음이 얇으니까 로더로 밀어내기가 수월해요. 은재 씨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 장면을 꼭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1시 고갯길 정상 부근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도로 아래에 열선이 깔려 있다는 표지판이었어요. 여긴 열선 구간입니다. 겨울철 내내 가동하죠. 은재 씨가 로더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로 표면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차갑긴 했지만 다른 구간보다 덜 얼어 있었습니다. 이 열선이 눈이 다시 얼어붙는 걸 막아줍니까? 정확합니다. 밤에 기온이 떨어져도 여기는 괜찮아요. 눈이 녹은 물이 다시 안 얼거든요.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자동 염수 분사 열선 구간 재결빙 방지. 어제 서울관제센터에서 들었던 단어들이 여기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2시, 은재 씨와 함께 간단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마을 회관 옆 작은 식당이었어요. 따뜻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이 일 30년 넘게 하셨으면 변화를 많이 보셨겠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은재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옛날엔 눈 오면 삽으로 치웠습니다. 기계도 없었고요. 지금은 로더도 있고 자동 장치도 있어요. 확실히 편해졌죠.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시, 다시 고갯길로 돌아왔을 때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은재 씨는 마지막 구간을 점검하며 로더를 몰았어요. 내일 또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어요. 염수도 충분하고 로더 연료도 채워놨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4시,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열선이 깔린 도로, 산악용 로더. 이 모든 게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봤던 시스템이 여기서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시, 버스 정류장에서 은재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조심해서 가세요. 은재 씨는 손을 흔들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저물어가는 햇살 속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여전히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저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기술은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산속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자동 염수 분사는 사람 손 없이도 도로를 지켰고 열선은 밤새 얼음을 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기술이 혼란을 막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기술은 혼란 후 회복 속도를 결정하는 열쇠였습니다. 예방적 제설이라는 개념이 비로소 이해됐어요. 눈이 오기 전부터 준비하고 눈이 온 뒤엔 빠르게 대응하는 것. 이게 한국식 제설의 핵심이었습니다. 12월 7일 아침 8시 호텔 창문을 열자 예상과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눈은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했어요. 낮 최고 기온 영상 3도, 밤 최저 기온 영하 7도. 온도 차가 심했습니다. 9시, 저는 다시 도로환경관리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관제실에 들어서자 김 과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오늘은 눈보다 더 까다로운 상대와 싸워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눈이 안 오는데 무슨 말일까요? 김 과장은 모니터 화면을 켰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 온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지금은 영상권이지만 저녁 6시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영하 5도까지 내려간다는 예측이에요. 저는 화면의 빨간 선을 따라갔습니다. 오후 3시를 정점으로 온도가 급강하하는 곡선이었어요. 낮에 녹은 눈이 저녁에 다시 얼면 빙판이 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해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0시, 관제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실무진 10명이 모였어요. 각자 담당 구역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강남대로 일부 구간 AI 결빙 예측 알고리즘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AI라는 단어가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AI가 결빙을 예측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시범 운영 중입니다. 도로 온도, 습도, 풍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위험도를 계산하죠.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지도 위에 여러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빨간 점은 결빙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주황색은 중간, 노란색은 낮은 곳이고요. 저는 빨간 점들을 세어봤습니다. 15개 정도 되었어요. 대부분 교량과 고가도로였습니다. 11시, 저는 센터를 나와 한강대교로 향했습니다. AI가 빨간 점으로 표시한 곳 중 하나였어요. 다리 위는 차들이 정상적으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면을 자세히 보니 물기가 있었어요. 낮 기온에 눈이 녹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 난간에 기대 온도계를 꺼냈어요. 영상 2.5도였습니다. 정오,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전했어요. 오늘은 절기상 대설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는 눈 소식이 없고요. 대신 기온 변화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면에는 온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본 것과 비슷했어요. 오후 1시, 다시 한강대교로 돌아왔을 때 햇살이 더욱 강해져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며 물을 튀겼어요. 도로 표면의 물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리 중간쯤 걸어가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늘진 곳과 햇빛 받는 곳의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그늘에는 아직 얼음이 남아 있었어요. 2시, 제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서울시 재난 문자였어요. 오늘 저녁 빙판길 주의, 차량 운행 시 감속 운전 당부 문자를 읽으며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4시간 남았어요. 3시, 다시 관제센터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 과장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시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주요 교량 구간 염수 추가 살포 시작하세요. 열선 구간 재점검도 필요합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4시, 모니터 화면에서 제설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눈을 치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로에 염수를 뿌리고 있었어요. 지금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예방입니다. 물이 얼기 전에 염수를 뿌려두면 결빙을 막을 수 있어요.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다시 예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기온계를 보니 영상 1도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1시간 전보다 2도나 내려갔습니다. 김 과장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세요.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부근입니다. 화면 속 도로는 젖어 있었지만 차들은 정상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AI 예측으로는 저 구간이 6시 30분쯤 결빙 위험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1시간 30분 후였습니다. 6시, 관제실 대형 화면에 서울 전역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AI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갱신하는 중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헤드셋을 쓰고 현장팀들과 통신하기 시작했어요. 한남대교 진입로 온도 영하 2도 확인. 염수 추가 살포 요청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틀 전 폭설 때와는 다른 긴장이었습니다. 눈은 보이지만 얼음은 보이지 않았어요. 7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서울시 빙판길 우려 구간 재설제 추가 살포 완료.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이번 싸움의 상대는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보이지 않는 적을 데이터로 추적하고 있었어요. 8시 센터 직원들은 여전히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온도가 더 떨어질 거라는 예보였어요. 저는 노트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AI 결빙 예측, 예방적 염수 살포,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기술은 눈과만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9시, 저는 센터를 나와 직접 도로로 나갔습니다. 한강대교 위는 가로등 불빛만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차량들은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리 중간쯤 멈춰서서 손전등을 켰어요.
도로 표면을 비춰보니 얇은 얼음막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게 마치 유리 같았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지나가던 경찰관이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인도로 물러났어요. 10시, 호텔방으로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오늘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울시는 오후 6시 이후 주요 교량과 고가도로에 제설제를 추가 살포했습니다. 야간 결빙에 대비한 조치였는데요. 화면에는 제설차가 염수를 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낮에 제가 관제실에서 봤던 바로 그 작업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가로등 아래 도로가 반들반들 빛나고 있었어요. 11시,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기상청 앱을 열어보니 현재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예보보다 한도 더 낮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으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아침엔 맑은 날씨에 안심했지만 저녁이 되자 새로운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눈보다 더 교활한 적이었어요. 보이지 않고 예측하기 어렵고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얼음. 하지만 한국은 그 얼음마저 데이터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센서가 온도를 재고 AI가 위험을 계산하고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이틀 전 폭설 때는 자연의 위력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 기술들이 빙판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답은 내일 아침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2월 8일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저는 재빨리 옷을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지만 제설차 몇 대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황색 회전등이 어둠 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한강대교로 향했어요. 어젯밤 얼음이 형성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5시 30분, 다리 위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로 표면이 젖어 있긴 했지만 얼음은 거의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반짝이던 얼음막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손으로 만져봤어요. 차갑지만 미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염수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어요. 6시, 도로환경관리센터로 향하는 길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연보라색으로 물들었어요. 센터에 도착하자 김 과장이 피곤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밤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을 건넸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출근 시간까지 계속 모니터링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관제실에는 야간 근무조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7시, 화면 속 도로들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CCTV가 비추는 서울 곳곳의 모습이었어요. 차량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특정 구간들을 확대했어요. 성수대교, 한남대교, 양화대교 모두 정상입니다. 열선 구간도 문제없고요. 저는 화면 속 교량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차들이 평소 속도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행하거나 멈춰서는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7시 30분,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판교 인터체인지 결빙 구간 없음 확인. 올림픽대로 전 구간 정상 통행 중. 직원들의 목소리가 차례로 들려왔어요. 저는 노트에 시간과 내용을 빠르게 적었습니다. 8시, 출근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 도로들은 차량으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체는 평소 수준이었습니다. 4일 저녁 같은 데라는 보이지 않았어요. 김 과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방 조치가 먹혔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사흘 동안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9시 서울시 브리핑 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저는 센터 회의실에서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12월 4일 폭설 이후 제설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훑어봤어요. 제설차 1100대 투입, 제설제 5000톤 사용, 주요 간선도로 통제 해제 완료.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전 예측 시스템과 열선 구간,
자동 염수 분사 장치가 재결빙 방지에 기여.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전 예측이라는 단어였어요. 첫날 아침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10시, 저는 센터를 나와 광화문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찾은 곳이었어요.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었고 차들은 정상적으로 오가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왔던 12월 4일 오후와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도로 곳곳에 남아있는 눈 흔적, 제설제의 하얀 가루, 그리고 여전히 움직이는 제설차. 이 도시는 방금 전까지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1시,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스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메인 화면에 관련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서울 폭설 사흘째, 주요 도로 정상 회복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내려갔어요. 4일 저녁 시작된 폭설로 일시적 혼란이 있었으나 집중 제설 작업 끝에 8일 오전 대부분 구간이 정상 통행을 회복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계속 읽었습니다. 서울시는 센서 기반 모니터링과 예방적 제설 시스템이 빠른 복구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저는 다시 한강대교로 향했습니다. 낮 햇살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어요. 아침에 봤던 것보다 더 많은 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 난간에 기대서서 지난 나흘을 떠올렸어요. 12월 4일 새벽 사전 제설이 시작됐을 때의 기대감. 그날 저녁 폭설 앞에 무너진 도시의 혼란. 5일 아침 복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제설차들. 6일 강원도 산속에서 본 자동 염수 분사와 열선. 7일 보이지 않는 얼음과의 싸움. 그리고 오늘 아침 다시 평온을 되찾은 거리. 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어요. 다리 위를 지나는 차량들을 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기술과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어요. 오후 1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제설차 한 대를 만났습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돌며 남은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기사는 창문을 열고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화답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2시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난 나흘간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파일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제설 시스템, 기술로 대비하는 나라 첫 문장을 타이핑했어요. 한국은 눈이 온 뒤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다. 눈이 오기 전부터 기술로 대비하는 나라였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 뒤에 숨겨진 시스템을, 센서를, 알고리즘을, 그리고 밤새 일한 사람들을. 3시,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800개의 온도 센서, 1200대의 CCTV,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열선 구간. 숫자들을 나열하며 저는 이것들이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나의 생태계였어요. 센서가 데이터를 모으고 AI가 분석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장비가 실행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토론토에서도 비슷한 장비들을 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된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4시, 저는 강원도에서 만났던 은재 씨를 떠올렸습니다. 63살의 노련한 제설 작업자였죠.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옛날엔 삽으로 치웠습니다. 지금은 기계도 있고 자동 장치도 있어요.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편의를 넘어서 안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산속 고갯길에서 자동으로 뿌려지는 염수, 밤새 도로를 지키는 열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고 있었어요. 5시, 노트북 화면에 마지막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의 관찰 결과 한국의 제설 시스템은 예방과 대응의 이중 구조로 작동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예방은 데이터로, 대응은 신속함으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도시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6시,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어요. 나흘간의 취재가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날씨를 확인했어요. 내일 예보는 맑음이었습니다. 기온은 영상 5도까지 오른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았습니다.
7시 저는 노트북을 덮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저녁을 주문했어요. 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평범한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 오가는 차량들, 불 밝힌 상점들. 하지만 제 눈에는 달리 보였어요. 저 도로 아래 깔린 센서들, 저 교량에 설치된 열선, 저 하늘 어딘가를 도는 기상위성.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 이 일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8시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캐나다 본사에서 보낸 거였어요. 한국 출장 보고서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완성해서 보내겠습니다. 9시 다시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을 고치고 데이터를 재확인하고 사진을 첨부했어요. 한강대교의 제설차, 도로환경관리센터의 모니터, 강원도 고갯길의 로더. 사진 한 장 한 장이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10시,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기술이 폭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4일 저녁의 혼란이 그걸 증명했어요. 하지만 기술은 회복 속도를 만들었습니다. 사흘 만에 도시가 정상으로 돌아온 이유였어요. 저는 마침표를 찍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인프라 분석가로서 이번 취재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단순히 장비를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뒤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까지요. 11시 잠들기 전 창밖을 마지막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불빛들 사이로 도로가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누군가의 밤샘 작업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내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이면 이곳을 떠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눈과 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힘으로 밀어내거나, 열로 녹이거나, 약품으로 막거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측이었어요. 눈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눈이 온 뒤엔 빠르게 대응하는 것. 한국은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냈습니다. 12월 8일 오전 8시, 저는 마지막으로 도로환경관리센터를 찾았습니다. 김 과장에게 인사를 하러 온 거였어요. 관제실은 어제보다 한결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 얼굴에 긴장감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오늘로 출장이 끝나신다고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네, 오후에 공항으로 갑니다.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단단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희도 배웠습니다. 외국 전문가가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됐거든요. 화면에는 서울 전역의 도로망이 초록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정상 상태를 뜻하는 색깔이었어요. 9시 센터를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물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민의 안전한 겨울길을 위하여 간단한 문구였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지난 나흘간 본 모든 것들이 저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것 같았어요. 10시,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 카메라와 노트를 챙겨 넣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번 출장에서 제가 찾던 답을 찾았을까요? 한국의 제설 시스템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체계적인지. 답은 명확했습니다. 예,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4일 저녁의 혼란이 그걸 보여줬죠. 그럼에도 회복력은 탁월했어요. 11시 체크아웃을 마치고 로비에 앉아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오늘자 기사가 떠올랐어요. 서울시 제설 작업 마무리 단계, 일부 골목길만 남아 기사를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목길까지 완료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주요 도로는 이미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도로, 정상적으로 흐르는 차량들. 4일 전 제가 봤던 그 혼잡한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한강대교를 지날 때 저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새벽에 봤던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도로 표면은 깨끗했고 차들은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오후 1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향하며 저는 가방 속 노트북을 생각했어요. 그 안에 담긴 보고서가 캐나다로 갈 겁니다.
그리고 북미의 도시 관리자들이 읽을 거예요.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2시,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30년간 전 세계 제설 시스템을 봐왔어요. 토론토의 대규모 장비, 오슬로의 효율적 운영, 삿포로의 오랜 경험. 각 도시마다 강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측과 예방이었어요. 눈이 오기 전부터 데이터를 모으고 위험을 계산하고 미리 대응하는 것. 그리고 빠른 회복력. 문제가 생기면 즉시 투입되는 자원과 시스템.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한국에서의 나흘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활주로 너머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였다가 다시 일상을 되찾은 도시. 그곳엔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었어요. 센서들은 온도를 재고 카메라들은 도로를 감시하고 제설차들은 다음 출동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달성됐어요.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이해했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을 만난 거였어요. 밤새 제설차를 몰던 기사님, 관제실을 지킨 김 과장, 산속에서 로더를 운전하던 은재 씨. 기술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빠르게 멀어졌어요. 서울의 건물들이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오후 3시, 기내 안은 조용했습니다. 승객들 대부분이 책을 읽거나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나흘간 적어둔 메모들을 천천히 넘겨봤어요. 12월 4일, 새벽 5시 사전 제설. 12월 5일, 1100대 제설차 투입. 12월 6일, 강원도 자동 염수 분사. 12월 7일, AI 결빙 예측. 12월 8일, 도시 회복. 각 날짜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4시,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식사를 하며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지금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퇴근 시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4일 전처럼 눈이 쏟아지진 않겠죠. 하지만 관제실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모니터를 보고 있을 거예요. 온도를 확인하고 위험을 계산하고 다음을 준비하면서요. 5시,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3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데이터와 사진, 그리고 제 관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눈길이 갔어요. 한국의 제설 시스템은 기술과 사람의 조화였습니다. 센서가 데이터를 모으고 AI가 분석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장비가 실행합니다. 이 4가지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6시, 기내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승무원이 창문 가리개를 내리라고 안내했어요. 저는 가리개를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저녁 시간이겠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거리엔 불빛이 켜지고 제설차들은 차고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긴 거예요. 7시, 저는 눈을 감고 지난 나흘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과연 한국의 시스템이 그들이 말하는 만큼 훌륭할까?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효과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AI 결빙 예측은 아직 시범 단계였죠. 하지만 그들은 시도하고 있었어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개선하면서요. 8시, 기내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현재 고도는 12,000m입니다. 목적지 도착까지 약 9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한국 시간으론 이미 밤 9시가 됐을 겁니다. 서울 거리는 어두워졌겠죠. 하지만 도로 곳곳의 센서들은 여전히 온도를 재고 있을 거예요. 밤새 영하로 떨어질 구간을 찾아내면서요. 저는 담요를 덮으며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기술도 놀라웠고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새 제설차를 몰던 기사님의 피곤한 눈빛, 관제실을 지킨 김 과장의 책임감,
산속에서 로더를 운전하던 은재 씨의 노련함. 그들이 있었기에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 없이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면 이 보고서를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말할 겁니다.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예방적 접근과 빠른 대응 시스템이요. 비행기는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도시들이 빛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도시들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이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다는 걸요. 12월 8일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나흘은 끝났지만 그 기억은 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67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내리고 제설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그곳을요.